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 장의 사진을 골라 한반도와 세계의 정세를 논한다. 정욱식의 양장픽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9년 여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북한의 선택이 오늘날에까지 또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선택한 두 장의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2019년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이때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 깔려있는 행간은 2018년 6월 달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첫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김정은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근데 1차 정상회담 이후로 전개되었던 양상들이 또 미국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김정은이 좀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종전선언, 그리고 당초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2018년 7월 27일을 종전선언 D-Day로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시기상조다, 그건 먼 훗날이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게 됐죠. 예. 그리고 북한이 간절히 원했던 그 경제 제재 완화 관련해서도 그거는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나, 즉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나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입장을 또 트럼프 행정부가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거는 내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나눴던 얘기하고 많이 다른데? 이런 어떤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던 시기에 김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 네 번째 양장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여름을 거치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진이 바로 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현장 지도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어떤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는 핵무기를 국채로 삼겠다, 국가의 근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이 사진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김정은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핵무력을 안보의 중추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과거의 북한은 핵카드를 한편으로는 핵무장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불러내서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 카드의 성격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이 허망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즉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연못구호와 같은 일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믿을 건 핵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2018년 이전의 북한과 그리고 그 이후의 북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그 이전의 북한, 특히 이제 1990년 초반 이래로 그 이후로 30년 가까이 북한이 세우고 있었던 핵심적인 목표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북미 관계를. 왜냐하면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또 중국 개혁 개방, 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또 소련도
한국과 수교를 맺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국제적인 외톨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국제 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교적 고립, 안보적 우려, 또 이제 경제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밖에 길이 없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끊임없이 추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2018년, 특히 2019년을 거치면서 그런 어떤 기대를 갖는 게 허망한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접고 외교 관계를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주목할 건 뭐냐면, 과거에는 그 북중 관계, 북러 관계가 뭐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북핵 문제가 그 걸림돌이었어요. 예,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나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혹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또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 북러 관계도 1990년대 이래 지금 최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예, 이것이 굉장히 과거와는 달라진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제재입니다. 제재, 생션. 예. 그래서 과거의 북한은 without sanction, 즉 제재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 발전에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북한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듯 말 듯,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듯 말 듯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특히 2018년, 2019년을 거치면서 미국은 제재를 풀 의사가 거의 없구나라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바꾸자 이런 이제 결심을 김정은 정권이 하게 된 것이죠. 즉 제재에 비명 지르고 제재에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제재를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자, 좋은 기회로 삼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북한 경제가 이 국산화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대외 무역 관계가 이제 거의 봉쇄되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국산화를 통해서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이런 쪽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과거의 북한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낯설고도 새로운 북한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북한은 첫 번째 만성적인 경제난,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난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게 이제 진보와 보수 혹은 역대 모든 정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과거보다 혹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반문이 가능한 그런 근거들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익숙한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해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는 거꾸로 제재와 더불어서 제재를 상수로 두고 오히려 자급자족과 자력갱생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토대를 삼겠다라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막 북한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한국 혹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새로운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건가? 혹은 과거의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지금 던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아울러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양장픽 5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평양에 들어와서 왜 화를 낸 것인가?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순서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왜 그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가. 오히려 질적으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혹시 잘못된 선택,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고요. 세 번째 양장픽에서는 NBA 스타인 데니스 로드맨이 왜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난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렇게 뜨거운 우정을 과시했는데 왜 하노이 노딜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미호도 다시 한 번이라는 심정으로 만났던 2019년 6월 30일에 번개팅이 왜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이 새로운 길로 접어든 원인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다섯 번째 순서로 좀 다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좀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한 것은 그때 상황을 좀 복귀해 보면 오늘날 남북관계 또 한반도 정세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장픽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